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럭에 들이받쳐 종잇장처럼 구겨진 소방 차량. 신고를 받고 개를 포획하려고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은 충격에 빌린 소방 차량에 치여 순직했습니다. 당시에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찾기 위해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가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시속 70km로 달린 승합차에 들이받친 소방 차량은 처참하게 구겨져 7m 70cm나 밀려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소방 차량 뒤에 있던 마네킹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은 언제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이번엔 소방 차량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달고 실험했습니다. 추돌 충격을 흡수하면서 소방 차량은 전혀 손상이 없었고 밀린 거리도 70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 위에서 사고를 막으려면 소방 등 긴급 출동 차량에 충격 흡수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잘 보셨나요? 교통사고 영상이었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내부에서는 사람이 받는 충격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어백이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에어백이 어떻게 충격을 감소시켜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체의 1차원 운동에서 충돌 전과 충돌 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속력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동량인데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를 하는데요. 운동량을 P, 질량을 M, 속도를 V라고 해서 P는 M 곱하기 V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충돌할 때 외부에서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과 충돌 후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충격량인데요. 충격량은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을 말합니다. 충격량이라는 것은 평균 힘 곱하기 충돌 시간으로 정의를 하고 충격량을 I, 평균 힘을 F, 충돌 시간을 델타 T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평균 힘을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충격량과 운동량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격량을 I, F 곱하기 델타 T로 표현을 했었고요. 자, 이것을 F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우리가 힘이라고 하면 델타 T분의 델타 P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델타 P라 함은 F 곱하기 델타 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그림에 보시다시피 야구 글러브를 뒤로 당겨서 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에어백인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글러브를 뒤로 당기면서 공이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고, 에어백을 터지게 만들어줘서 사람이 멈출 때까지의 시간도 길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서 충격력을 감소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유리판과 방석에 각각 달걀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리판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고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앞서 배웠던 내용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두 달걀이 떨어지는 높이가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닥에서의 속도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치 에너지, 처음에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높이가 같고 바닥에서의 속도가 두 달걀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이것으로부터 바닥에서의 속도 v는 루트 2gh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리판에 떨어지는 달걀과 방석에 떨어지는 달걀이 속도가 같겠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달걀이 바닥에서의 닿는 속도가 루트 2gh로 동일하기 때문에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루트 2gh로 동일합니다. 바꿔 말하면 달걀이 받는 충격량이 두 달걀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석에 떨어지는 달걀의 충돌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충격력이 작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방석에 떨어지는 달걀은 충돌 시간이 유리판에 떨어지는 달걀보다 더 길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충격량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T가 길어지면 그만큼 달걀이 받는 충격력이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지 않고 유리판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충격력과 운동량의 변화량 이야기까지 해서 생활 속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생활 속에 충격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